자, 이제 용해도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용해라는 뜻을 좀 잡고 가자. 아 이거 배웠는데 학교 과학 시간에. 그렇지, 당연히 배웠겠지. 왜냐면 초등학교 때 웬만한 거 다 배워. 단지 그 배우는 걸 어느 정도까지 배울 거냐. 가볍게 기본적인 거를 이제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학년을 올라갈수록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게 더 내용이 더 깊어지니까. 자, 녹는 물질을 뭐라고 그래? 아 녹이는 물질 말고. 녹는 물질. 용질. 용질. 자, 영어로는 솔루트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녹는 물질. 녹임을 당하는 물질. 그러면은 이 용질은 녹는 물질이잖아. 용매에 의해서 녹이는. 자, 그러면 녹이는 물질이 바로 뭐다? 용매. 그래서 용매가 영어로는 솔벤트라고 그래. 솔루트. 솔벤트. 그래서 얘는 녹이는 물질. 알지? 그래서 용질 플러스 용매.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 그래서 용질하고 용매는 서로 섞여. 혼합이 돼. 알지? 그래서 혼합물이 된다. 그 혼합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는 솔루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용액이라는 혼합물이 된다. 알지? 그러면 소금과 물이 있어. 그러면은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녹아 들어가면서 용액인 뭐가 된다? 자, 소금물이 되는 거야. 그치, 태민아? 팀이 아까부터 눈 왜? 그러지 마. 왜 우리 손에 균이 많어. 그러다가 눈병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때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이는 과정. 다시 말해서 용매가 용질을 녹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해라고 한다. 용해. 있지? 그렇다면,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된다. 그럼 이제 소금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A하고 자, 얘 둘이 섞어가지고서 이제 용액이 됐을 때 그럼 누구를 용질이라고 하고 누구를 용매라고 할 거야. 자, 소금을 용질, 물을 용매라고 하지. 그럼 왜 소금이 용질이 왜 돼? 소금은 고체. 자, 물은 액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와 액체가 섞일 때, 녹아 들어갈 때는 고체를 보통은 용질이라고 많이 얘기해. 그리고 액체를 용매라고 그래. 액체를 고체할 때도 있어요? 아니, 없어.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자, 고체하고 액체를 봤을 때 고체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고체를 용질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용질은 고체 상태, 그리고 용매는 액체 상태. 그래서 대부분의 용매는 액체가 되게 많아. 알지? 그래서 용매 대부분은 액체가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거 뭐야? 상태가. 기체.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고, 자, 물이 있단 말이야. 자, 물이 액체지. 그럼 누가 용매가 되고 누가 용질일까? 이산화탄소가 용매? 자, 이산화탄소가 용질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요 왼쪽에 여기 쓴 건 다 용질이야. 알지? 오른쪽에 쓰는 거는 용매. 그래서 이렇게 녹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탄산수가 된단 말이야. 오, 진짜요? 이게 바로 탄산수야, 탄산수.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자, 이때는 용질이 되고, 자, 액체가 물인 액체가 용매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용질, 용매를 따질 때 대부분의 용매는
주로 액체. 그치 액체 상태인 것을 용매로 얘기하고 그 용질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어. 액체도 있지. 에탄올. 자, 에탄올은 액체거든. 알코올. 그럼 얘를 물에 녹여. 그러면 얘는 에탄올 수용액이 된다. 에탄올 수용액이 된다. 근데 탄산에도 그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수가 돼. 탄산수. 그래서 자 여기 이거 탄산수. 왜 콜라 사이다가 물에 CO2가 녹아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고체, 액체, 기체, 용질은 고체, 액체, 기체 다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에 용매는 주로 액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용매가 기체인 경우도 있어.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 공기를 보면 질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섞여가지고 공기라는 혼합물이 되잖아. 그러면은 질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 할 때 질소 기체가 약 얼마를 차지할까? 공기에. 대략 한 80% 차지해. 자, 산소가 대략 한 20% 차지해. 그럼 이때는 둘 다 기체잖아. 자, 기체인데 서로 섞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는다라는 거는 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섞인다는 뜻하고도 같은 거야.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 기체 중에서 누가 용질이고 누가 용매가 될까? 질소가. 그렇지. 많은 것이 용매가 되는 거야. 많은 것이. 많은 것이 용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적은 것이 용질이 돼요. 그래서 기체끼리는 자, 이렇게 기체 간에는 많은 거. 그러면 얘도 액체고 액체잖아. 그럼 액체 간에는 누가 용질이고 누가 용매가 될까? 관계용이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야. 왜냐면은 이 에탄올하고 물 중에서 녹이는 성질이 누가 더 강할까? 에탄올이. 아니요. 물이 더 강해요. 물이 얘가 녹이는 성질이 더 강하다. 그래서 물에는 굉장히 많은 녹이는 성질이 에탄올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액체하고 액체 간에 섞였을 때는 녹이는 성질이 더 강한 액체를 뭘로 놓는다? 용매로 놓는다. 그래서 물도 용매고요. 물이 용매가 되고 이때는 에탄올이 용질이 되는 거야. 녹이는 성질이 에탄올이 조금 더 적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질이 용매에 녹아드는 것을 용해라고 그래. 용해.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가보자. 자, 이건 뭘까? 녹아있는 용질이 빠져나오는 거야. 분해? 녹지 않고 빠져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 용분. 석출이라고 한다. 석출. 맞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쨌든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많아. 알지?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서 고르게 섞이는 것을 용해라고 그래. 용해. 그래서 혼합물인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이 된다. 균일한 혼합물이 용액이 된다. 고르지 않으면 용액이. 용액이라고 하진 않죠. 그건 녹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가 용해라는 건 있잖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균일하게 섞이는 거야. 균일하게 섞여서 균일한 혼합물, 용액을 만드는 거야. 균일하게 섞이는 거를 용해라고 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왜 녹을까? 자, 녹는다는 원리가 뭘까? 자, 왜 녹을까요? 자, 녹는다는 원리는 뭘까요? 용의 원리. 자, 봐봐. 여기에, 자, 소금 입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야. 우리가 고체니까 우리가 보이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물에 딱 들어가면 이 소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치? 그래서 물에 딱 녹으면은 자 투명한 용액이 되잖아. 투명한 소금물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투명한 소금물이 된다는 얘기는 이 소금이라는 용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겠죠. 그치?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소금 간의 입자들이, 소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떨어져야 돼. 그럼 왜 떨어질까? 어떻게 해야지 떨어질까? 소금을 구성하는 입자들끼리 뭐가 나타나? 입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 인력이. 그럼 이 인력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인력이 그냥 끊어져? 왜 끊어질까? 어떤 물질이 물이 얘네들을 잡아당길 거야. 아 물로 인력이 물이 잡아당겨. 물하고 소금 간에도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과 소금 간의 인력이 소금하고 소금 간의 인력하고 비교했을 때 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끼리 잡아당기는 힘보다 물이 당기는 힘이 더 커버리면 얘가 끊어지면서 소금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면서 물이 소금을 잡아당기면서 소금이 떨어지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고리에 섞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돼? 녹는다. 녹는다. 그래서 용의 원리는 뭐냐? 용매와 용질, 물이 용매고 소금이 용질이지? 용매와 용질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과 그 다음에 소금은 용질이니까 용질과 용질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용매가 당기는 힘이 더 크면 용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녹는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치. 용의 원리다. 용의 원리다. 그러면 에탄올하고 물이 녹잖아. 그러면은 인력을 한번 비교해보자. 물과 에탄올 사이의 인력과 에탄올하고 에탄올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니? 그치. 물과 에탄올 간의 인력이 크니까 에탄올 입자들이 떨어지면서 물 속에 들어가겠지. 그치? 바로 이런 거지. 자, 그렇다면 석유와 물은 서로 안 녹는다는 얘기야. 석유는 물에 안 녹아요. 왜 안 녹아요? 석유가 인력이 물보다 세서 그렇지. 자, 그 인력이 물과 석유 간의 인력보다 석유와 석유 간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석유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기름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게 녹는다, 안 녹는다는 거는 바로 요 인력이야. 그래서 용질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클수록 용매가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클수록 용질은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녹지 않아. 어떤 물체를 기름에 담근 다음에 그다음 물에 넣으면 기름만 좀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기름 뜨지. 물이 안 녹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체는 뭐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을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녹는다는 거야. 자, 이해됐니?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라고요. 네.
맞았어? 자, 우리가 녹는다라는 뜻을 이제 알았지? 네. 자,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러면은 20g의 설탕을 80g의 물에 녹였어. 그럼 설탕물은 몇 g이야? 그치? 100g의 설탕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 20g은 누구의 질량이야? 용질의 질량이고 80g은 누구의 질량이다? 그치? 용매의 질량이 되고. 질량이 그냥 무게를 말하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질량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 아,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갖는 값. 물질이기 때문에 갖는 값. 알지?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g이라는 질량 단위를 쓰는 거고, 무게는 그 물질을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그래. 중력의 크기.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요 잡아당기는 힘은 요 질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큰 거예요. 알지?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큰 거예요. 우리가 몸무게 쟀을 때 뭐 40kg 나오잖아. 그럼 40kg은 질량이고 그 40kg의 질량을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뒤에 하나가 더 붙어. 근데 그거는 40kg이든 60kg이든 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무게와 질량은 비례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알지? 그래서 100g이라는 용액의 질량이 나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퍼센트 농도라는 것이 있잖아. 자, 퍼센트 농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냐?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해.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야. 알지? 그러니까 요 용액에서 그 용질이 차지하는 질량 비를 나타내는 거야. 100분의 20은 자, 그러니까 용액이 제일 얼마야? 100이요. 100g, 용질은 20g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퍼센트? 20%지. 용액의 질량이 얼마야? 용액 질량은 100g, 네. 용질은 20g,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20. 20%잖아. 몰라? 몰라? 자, 몰라? 자, 20% 고체 A의 수용액이 있어. 알지? 수용액 200g 있대. 그러면 A의 질량은 몇 g일까요? 잠깐만. 수용액 200g. A의 질량.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20%는 100 중에 20이란 얘기야. 40. 정답 40. 20%는 100 중에 20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g에는 20g 있겠지. 그럼 200g이면 40g이 돼야지. 자, 봐. 20%는 용액의 질량 얼마야? 200g. 자, 용질 모르니까 xg 곱하기 100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x는 얼마가 돼? 20 곱하기 2g. 40g이 되잖아. x는 미지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미지수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알겠지? 너무 어려운데. 어? 아니,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 이거는 있잖아. 고등학생들도 가끔 가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진짜야. 혜민이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그런 문자들. 자, 다시. 5g의 포도당을 물에 녹여서
50g을 만들었대요. 50g의 수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퍼센트 농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5%. 응? 잠깐만요. 10이요. 10이라고 빨리 말했어. 아니, 잡아. 자, 5g의 포도당을 물에 녹여서 50g 만들었어. 그럼 용액의 질량이 50g이잖아. 5g 곱하기 100 하니까 10. 그러면 50분의 5는 10이고 10 곱하기 50분의 5가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표정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100을 기준으로 잡잖아. 퍼센트는 100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면은 100g에 10g 있는 거야. 근데 50g에 5g 있어. 녹아 있어? 100g이면 10g이 녹아 있어야지. 그럼 1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라면 얘는 100g에 A g이 용해돼 있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요 100g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4%야. 그 4%면 100g 용액에 몇 g이 녹아 있는 거야? 그렇지. 4g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용액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150g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몇 g이 녹아 있는 거니? 지금 한번 용액이 150이고 용질은 3분의 8. 자, 몇 배야? 0.5. 1.5배잖아. 1.5. 그러면 용질도 1.5배 돼야지. 그러니까 6g이 돼야지. 4g에 1.5배니까. 4 곱하기 1.5. 쉽네. 이렇게. 네. 비례식 알지? 아니요. 모르는데요. A 대 B는 C 대 D. 이거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에 거 곱하기 바깥 거. 그래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가 된다. 처음 알아. 이거 알지? 몰라. 이거 안 배웠어? 이거 안 배웠어? 아니, 이거 언제 나? 어디에 나와? 중학교는 무슨 소리야? 잡아. 자, 이런 거 그냥 비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 100명 있어.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40명이 검은 머리 학생이야. 식물이가. 자, 60명이 갈색 머리 학생이야. 알지? 네.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 조용히 좀 해봐. 아, 4명은 검은 머리, 6명은 갈색 머리. 자. 아니 왜 좀. 어떻게 돼? 이게 그냥 비례한다는 뜻이야. 비례. 나오면 되잖아. 기다려봐 돼지야. 뭔 돼지래? 와, 그러면은 상도 못하는 얘기였어. 상도 못하는. 근데 4명 검은 4%. 그러니까는 100명 중에 40명이 검은 머리니까 10명이면은 4명이 검은 머리가 돼야 되고. 네. 그치?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아니, 이거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냥 몇 명인가? 비율 따지는 거야. 그러면은 100명 중에 60명이니까 10명이면은 6명이 갈색 머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수학 수업. 그치?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요 B는 변하지 않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갈색 머리라면 10명 중에는 4명이 갈색 머리가 되는 거야. 검은 머리 아니었어요? 검은 머리. 어쨌든. 그럼 얘를,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로 놓는다면, 자, 어떻게 돼? 40 곱하기 10은 400. 100 곱하기 4도 400. 그래서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은 거야. 네.
안쪽에 있으니까 내항, 안쪽에 있는 항목, 외항, 바깥쪽에 있는 항목. 그래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라는 것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례식이야. 기본이네요.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자, 이거 이제 비례식이라고 그래, 비례식.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제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공식에다가 넣어서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해야겠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퍼센트 농도는 자, 10%면은 100 중에 10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야. 네. 20%면은 100 중에 20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 20%인데 그러면 20%라면은 100g의 용액에 용질이 몇 g이 있는 거야? 20. 그치? 20g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맞니? 그치? 자, 그렇다면 40g의 용액이 있어. 그럼 거기에는 용질이 몇 g이 녹아 있을까? 자, 모르니까는 xg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비례식.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잖아. 네. 그러니까 100 곱하기 x는 20 곱하기 40이 되니까 8. 그렇지. 8이 돼야지. 그래서 8g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가 과학에서 가장 많이 푸는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은 수학하고 좀 연결되니까 수학수업. 응? 수학수업. 나 제일 싫어하는 수학수업. 왜 수학 싫어해? 수학 재밌긴 한데 어. 근데 어려운 거 나오면 좀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익히는 거야. 용해도라는 걸 할 거야. 그것도 특성. 물질의 특성이야. 용해도. 자,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마다 자, 그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같은 질량의 물에 녹는 그 용질의 질량값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녹는다는 것도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야. 다시 말해서 용해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물질이 녹는 정도? 근데 그 정도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 100g 100g의 용매. 자,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알지? 자, 100g의 물에 100g 용매. 우리가 이제 보통 용매를 물로 많이 쓰니까 자, 물이라고 하면 100g의 물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값을 용해도라고 한다.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체 A의 용해도가 5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0g 물에 50g의 A가 최대한 녹는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러면은 50g의 A가 녹았으니까 용액의 질량은 몇 g이 될까? 용액의 질량은 그렇지, 150g의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g의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체의 용해도가 50이야. 자, 100g 물에 60g의 A를 넣었어. 자, 어떻게 될까? 60g이 다 녹을 수 있나? 최대한 녹을 수 있는 A가 몇 g인데? 그럼 50g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 10g의 A는 녹아 안 녹아? 그치?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100g 물에 50g이 A니까. 그치? 그렇다면 200g의 물에 자, 120g의 A를 넣었어. 자, 어떻게 될까? 응? 자, 100g에 50g이 최대한 녹을 수 있지. 그럼 200g의 물에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A가 몇 g이야? 그 110. 어? 100g이 돼야지. 우리 비례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200g 물에는 100g의 A가 최대한 녹는다는 얘기야. 최대한 녹으니까 120g 중에서 100g의 A가 최대한 용해가 돼. 그러면은 20g의 A는 어떻게 돼? 그렇지.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바로 이제 요런 거지, 요런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상태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용해도의 개념이야. 용해도의 개념. 용해도의 개념. 근데 이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자, 온도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대부분 고체 용질일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증가해. 자,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녹아. 녹을 수 있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더 증가해. 그래서 X축이 온도, Y축이 용해도라고 했을 때, 자, 그 온도에 따라서 A가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정해져 있겠지. 그리고 달라지겠지. 근데 용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증가한대.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여기가 60도씨인데, 용해도가 100이야. 알지? 그러면은 60도씨 요 지점에서는 100g 물에 A가 이 용질이 최대한 몇 그램 녹을 수 있다? 50, 60. 아니, 용해도가 100이야. 그러면은 100g 물에 용질이 최대 몇 그램 녹는다는 얘기야? 100g 녹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여기에 30도씨인데 용해도가 예를 들어서 4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30도씨에서는 10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어? 40g이 녹을 수 있는 거지. 용해도가 40이니까. 그러니까 용해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해도 값은 100g 물에 이 용해도만큼 녹는구나. 질량이. 100g에 40g이 녹는구나. 얘는 100g에 물에 100g이 녹는구나.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지점, 용해도,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해도 곡선이라고 그래. 얘를. 자, 용해도 곡선이야. 그럼 이 곡선은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은 상태를 나타내잖아. 그럼 최대한 녹아있기 때문에 이 곡선 상태에서는 자, 더 이상의 용질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그럼 다시 말해서 용질이 어떻게 돼? 최대한 녹아있는 거야. 맞니? 최대한 녹아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포화라고 그래, 포화. 그래서 포화 용액이라고 그래. 근데 포화 지방할 때도 포화가 쓰이잖아. 포화라는 거 꽉 찼다는 뜻이야. 꽉 찼다는 얘기야. 그럼 지방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안에 그 결합이 꽉 찼다. 그런 뜻이야, 포화는. 더 지방이 생기는 아니, 지방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입자 간의 결합이 최대한 꽉 찼다. 만약 결합이 덜 되어 있으면 그걸 불포화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포화는 꽉 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용질이 그 용매에 꽉 차서 녹았다. 알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곡선상은 포화 용액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용질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녹아요. 맞니? 그치? 용질이 자, 더 이상 안 녹는 걸 얘기해. 그러면 자, 요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은 Y축이 얼마야? 40이지. 그럼 100g 물에 몇 g이 녹아 있는 거야? 40g이 녹아 있는 거잖아. 요 지점에 Y축에 40이니까. 100g 물에 40g인데 60도씨에서는 10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어? 100g이 녹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0g이 덜 녹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60g이 어떻게 돼? 더 녹을 수 있지. 그래서 요 지점은 용질이 더 녹을 수가 있어. 그치? 그 용질이 덜 차 있는 거잖아.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 포화지. 덜 차 있으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자,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알겠니? 그래서 용질이 그 온도에서 최대한 꽉 차서 녹았어. 그럼 포화 상태, 포화 용액. 아니야, 용질이 더 녹을 수가 있어. 덜 채워졌어. 그러면은 불포화라고 얘기했다. 알지? 그러면 요게 이제 포화, 불포화를 알았잖아. 그러면 요 지점에서 내가 온도를 낮출 거야.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내려가죠. 온도를 낮추면. 그래서 60도씨에서 30도로 낮췄어. 그래서 30도씨가 됐어. 60에서 30이 됐어. 그럼 60도씨에서 포화 용액인데 30도씨가 됐단 말이야. 그럼 60도씨에서는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다? 100g이 녹을 수 있잖아. 근데 30도씨에서는 몇 g이 녹을 수 있어? 40g이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지금 100g이 녹아 있는데 여기는 40g밖에 못 녹아. 그러면 나머지 60g은 어떻게 될까? 짜장이거나 밑에 깔리는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한다? 석출. 녹아있는 게 빠져나오잖아. 그게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녹아있는 것이 빠져나온다. 이거를 석출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를 낮추면은 요 차이만큼 석출이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 좀 정리 좀 합니다. 집중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야. 왜 집중이 안 될까? 자. 자, 이 그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60도씨의 포화용액 100g을 자, 30도씨로
온도를 낮췄어. 냉각시켰어.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은 몇 g일까요? 100g을 30도로 음. 70. 음? 60. 아. 자. 잠깐만. 안 돼. 알았어. 몇 시에? 전지에서 60배. 아니 그 60 아니야 60. 60 같아. 60 같아. 아, 60 맞아요. 60 맞아요? 맞아요. 볼까요? 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60도씨에서 여기 100이잖아. 그러면은, 자, 100g 물에 100g이 녹았어. 그럼 용액은 몇 g이야? 용액을 100g 물에 100g이 녹았어. 몇 g의 용액이야? 200g. 그래. 그래서 60도씨에 200g의 포화 용액이 되잖아. 용해도만큼 요 자리는 맞지? 자, 100g 물에 100g의 용질이 녹았으니까 200g이 될 거 아니야? 자, 30도씨 낮췄어. 그럼 100g 물에 40g이 녹았으니까 140g 아니야? 그럼 몇 g이 속출돼? 60g이 속출이 되잖아. 140g이에요? 아니, 40g이니까 용액은 140g이 되잖아. 아, 네네. 그래서 60g이 속출되잖아. 그러면 60도씨에서 100g의 포화 용액에서는 몇 g이 속출이 될 거야? 자, 여기에 200g의 용액이 있어. 온도를 낮췄더니 60g이 석출이 돼요. 근데 얘를 100g이야. 그럼 몇 g이 속출돼? 30g. 그래, 그 30g이야, 끝. 이렇게 푼다. 자, 몇 페이지냐? 23페이지 9번, 10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거기 3쪽에 9번씩 23쪽에 9번씩.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근데 고체 종류마다 용해도 증가폭이 다르지. 그치? 왜냐면은,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이게 인력이 서로 크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온도에서도 녹는 정도가 다 차이가 나.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값이 된다. 자, 9번 보자. 손도 못했어요. 자, 다시 문제 풀 거니까 잘 봐. 60도씨에서 용해도를 구하라고 그랬어. 용해도는 100g 물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을 뜻해. 100g 물이야. 그럼 25g에는 10g이 최대한 녹았잖아. 네. 그럼 100g 물에는 A가, 그래, 그 용해도 40이야. 자, 이렇게 하면 돼. 용해도는 100g 물에 녹는 거지. 지금 25g에 10g이니까 100g에는 몇 g이 녹아? 40g. 그래, 40g 녹아. 이게 비례식이야. 어? 온도에 따른 변화가, 온도를 올렸더니 어떤 게 확 많이 녹아? 질산칼륨. 질산칼륨이야. 그래서 이거 답은 질산칼륨이 돼. 저거는 가장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하지.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자, 그럼 질산나트륨이 100g 물에 포화 용액을 만들어서 70도씨. 70도씨에서 질산나트륨 용해도 얼마야? 질산칼륨 아니야, 2번. 이거 1번은 질산칼륨이고. 네. 자, 두 번째 문제. 자, 질산나트륨은 7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야? 140이지. 그럼 100g 물에 몇 g이 녹았어? 140g이 녹는다는 얘기야. 근데 20도씨로 냉각시켰어? 그럼 질산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야? 80. 그렇지. 그러니까는 140g에서 87g으로 줄어들잖아. 그럼 얼마 속출이 돼? 53. 53g이 속출이 된다. 별거 없잖아.